안녕하십니까. 제로원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22일이고요. C++ 17, 20, 23, 쿠다, 시클, 오픈GL, 오픈CL, TBBI 39번째 동영상이고요. 코루틴 잡서 8번째이고 코루틴 총정리 5분의 4 5개 중에 4번째이고요. 코웨이트, 쉬머 학습이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촬영합니다. 제가 이 스크립트를 동영상 아래에 올려놓을 건데요. 저희 이전 동영상 38번 코루틴 잡서 7 이 동영상에서요. 제가 코웨이트와 어웨이트 트랜스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내용이 너무 많아갖고 제가 말을 굉장히 빨리 하고 좀 대충 설명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댓글을 보니까 도즈 김님이 이런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코어웨이트가 어려워서 중단, 재개만 목표로 하면 코일드를 쓰면 되지 코어웨이트를 왜 쓸까 한참을 찾아보다가 코일드는 리즘 시 thread id가 바뀌면 크래시 되는 걸 발견했는데요. 코일드는 레이지 제너레이터 프로그램용 정교한 중단 재개를 위해서는 코어웨이트를 쓰는 게 맞을까요? 정교한 중단 재개를 위해서는 코어웨이트를 쓰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코어웨이트는 중단, 재개 외에도 프라미스 타입과 사용자 코드가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프라미스 타입을 만들고 사용자가 제 프라미스 타입을 이용해서 코딩을 하잖아요. 프라미스 타입은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사람이 만든 거고 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코루틴을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머가 생성하잖아요. 코어웨이트는 라이브러리와 그러니까 저와 저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최종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머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통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 통로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코일드도 코어웨이트를 사용해서 내부적으로 코드가 생성됩니다. 코어웨이트를 포기하는 것은 코루틴에서 50%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굉장히 길었는데요. 50분에 가까이 되는 동영상 전체가 쉼 없이 코웨이트와 어웨이트 트랜스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 동영상은 제가 따라올 수 있도록 정말로 천천히 가고요. 동영상이 길어지시더라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코어웨이트를 정복하고 코루틴 전체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자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촬영하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그래도 이 동영상을 촬영하겠다고 마음을 바꾼 이유는 도즈 김님의 이 메시지 때문에 그런데요. 코웨이트가 어려워서 이 코웨이트를 피하고 코일드만 사용할 생각인가 본데요. 코웨이트를 포기하게 되면 코루틴의 2분의 1을 포기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걸 설명하지 않더라도 도즈 김님은 어쨌든 코웨이트에 대해서 아시게 될 건데요. 왜냐하면 도즈 김님은 자신이 뭘 모르는지 이미 알고 있잖아요. 내가 뭘 모르는지 문제를 이미 파악을 하고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는 matter of time, 그냥 시간만 흘러주면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좀 제가 짧게 해드리고요. 제가 이번 동영상에서 천천히 따라올 수 있도록 처음부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동영상을 편집하지 않고요. 촬영하는 대로 그대로 올립니다. 38번 동영상에서 이 링크를 더블 클릭하시고요. Show in 폴더에서 제가 여러 번 다운로드 받았네요. 딜리트하고 이거를 이렇게 해서 압축을 풉니다. 폴더 이름을 39로 들어가고요. 이 속에서 이제 다 지울 겁니다. 이거 지우고 3도 이름을 이렇게 수정하고요.
제가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올릴 겁니다. 작업 폴더에 붙여넣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하고요. 39번에서 헤더 파일과 cpp 파일을 엽니다. 컨트롤 B 하고요. 헤더 파일을 이리로 가져다 놓고 여기에서 지웁니다. 다 지우고 메인 함수만 남겨놓고요. 이것도 지웁니다. std 불 알파만 남겨뒀고요. 이 파일에서 내려가는데요. 이 resumeable에서 promise type 속에서 내려갑니다. 제가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올릴 겁니다. await transform 이 함수를 날립니다. 완전히 날렸고요. 이거를 처음부터 제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에서 void test coroutine basic 이렇게 해서 이 함수를 복사하고요. 여기다 붙여놓고 코루틴을 만드는데 이 파일에서 보면요. resumeable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resumeable 클래스는 semantic return 타입을 받고요. initial suspend 값을 받습니다. 제가 편집하지 않기 때문에 시청하시는 분들이 좀 지루할 수 있습니다. 오로 create coroutine 람다를 만드는데요. 문제를 간단히 하기 위해서 int a, int b 이렇게 하고요. return 타입은 resumeable이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 semantic type, semantic return 타입이 들어가고요. int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suspend 타입은 initial suspend는 true로 놓겠습니다. 디폴트 값이 true인데 제가 true 값으로 명시적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여기서 initial suspend 이렇게 하고요. 이거를 여기에서 호출하는데요. 아규먼트 두 개를 보냅니다. 예를 들면 2와 3을 보내고요. 여기서 std cout coroutine started std endl 이렇게 하고요. return 타입을 지정해 줘야 합니다.
우리가 semantic value 타입을 갖고 있기 때문에 coreturn이 들어가야 하고요. 여기에서 integer 값 아무거나 보냅니다. return 타입이 semantic return 타입이 integer이기 때문에 integer 값 아무거나 보내고요. 이거 안 보내면 크래시 됩니다. 오토하고 코 init suspend 이렇게 하고요. 이 상태로 실행을 해봅니다. 컴파일러는 아무거나 꺼내도 되고요. cd 039k await transform clang std c++20 resumable.cpp ltbb12 c.exe 이렇게 해서 빌드 해봅니다. clsc 해보면요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이 자체가 아직은 실행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려면요 실행을 재개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실행을 재개를 하는데요 resume을 해야 실행이 재개가 됩니다. 다시 빌드 하고요 clsc 하면 코로틴이 시작되었다는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왔고요. 이거를 코로틴 initial suspended 이렇게 해서 이름을 제가 바꾸었습니다. 여기다 붙여놓고 이거는 삭제하겠습니다. 이거 헷갈려 버리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해서 await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붙여놓고 initial unsuspended 이렇게 하고 이거를 false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고요. 이거는 disable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요. 바로 실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지금 제가 설명한 부분은 initial suspend를 할 것인가 initial suspend를 하지 않을 것인가를 설명한 거고요. 이 b 값이 컨트롤 하는 거는 initial suspend에서 이게 true이면 처음에 정지된 상태로 시작하는 거고 이게 false이면 정지하지 않고 쭉 실행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거는 접어 올리고요. 이거를 복사를 해서 await에 대해서 설명 들어갑니다. 테스트 코루틴 await basic 이렇게 해서요. 처음에 suspend 된 상태로 시작하겠습니다. 디폴트 값이 true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디폴트 값을 true로 줬기 때문에요. 정지된 상태가 디폴트 값입니다.
이 함수를 여기다 붙여놓고요. 이거는 disable 하고요. 일단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빌드 되는지부터 먼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당근 빌드가 되었고요. 이게 왜 스타트드가 왜 나오죠? 이거를 initial suspended true로 넣어 보겠습니다. await basic 우리가 여기 리즘을 넣었네요. 리즘을 이걸 빼고요. 여기서 suspend 상태로 시작한다. 처음에 suspend 상태고요. 리즘을 넣지 않았습니다. 다시 빌드하고요. 리즘을 하지 않으면 처음에 suspend 상태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call await를 넣고 여기에는 데이터 타입이나 함수나 뭐 아무거나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할 수 있는 게 여기에서 정의해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SED 여기다 curly brace를 열고요. 1, 2, 3, 4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정의하는지부터 배우는 겁니다. 여기에 마음대로 아무거나 다 올 수 있고요. 근데 그거를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내려왔어요. 이게 어디서 시작 들어가야 되냐 그러면 promise type 속에 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end of struct promise 끝에다가 넣겠습니다. 여기서 end of struct promise type 끝에다가 넣겠습니다. template type name t고요. t고 return type은 all로 하고요. await transform 하고요. SED initializer list를 쓰고요. t를 보내고 list라는 아규먼트를 만듭니다. 이거를 만들고 나니까 이게 잠깐 활성화되었다 다시 죽어버리는데요. struct awaiter 아무거나 만들고요. 여기다가 이거를 그대로 넣어도 상관이 없을 건데요. 이거 대신에 벡터로 받겠습니다. m value 이렇게 해서 벡터로 받고요. 여기에서 return awaiter 이거를 그대로 보내도 될 것입니다. 안되면 이거 수정하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불이 오고요. 불이 오고 await ready가 오고
여기서 제가 바로 return true를 하고요. return 타입이 이건데요. 이거고 await resume을 합니다. return this m value 벡터 값을 이게 벡터를 return 바로 하는 거고요. 이거를 그냥 편의상 오토로 하고요. 이 상태로는 실행이 안 되고 함수를 하나 더 만들어 줘야 합니다. void 이고요. suspend sed coroutine handle 이거는 외우셔야 합니다. 지금 empty 상태이고 이거를 안 만들어주면 빌드가 안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거 신경 쓸 필요 없고요. await ready, await suspend, await resume 3개가 필요하다는 것만 인지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O로 V 이렇게 해서요. SED cout V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지금 스케글이 나왔는데 이게 왜 나왔을까요? 일단 빌드를 하면서 오류가 나면 수정하겠습니다. 빌드 했고요. expression 이게 맞는데 여기서는 안 되네요. 그죠? 여기서는 안 되죠. 그러면 이거는 안 된다는 거 알았으니까 벡터로 그냥 간단하게 바꾸겠습니다. 이거를 그냥 value라 하고요. 이거를 여기다가 바꾸고 이걸 컨스트럭터 여기다 집어넣고 바로 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std 벡터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제 살아난 것 같거든요. 일단 실행을 해보면 아무것도 안 나올 겁니다. 아무것도 안 나왔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초기에 여기에 이게 true가 디폴트 값이기 때문에 정지된 상태로 실행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co init suspend에서 resume을 한번 하고요. 그러면 이 메시지가 실행되고 이게 실행이 되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await ready에서요. true를 리턴했습니다. true를 리턴하면요. 이거는 깡그리 무시됩니다. 여기서 sed cout await suspend 이 함수는 cold 이렇게 하고 std endl 이게 실행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여기서 std cout await resume
cold std endl 이게 메시지를 넣음으로써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빌드 하고요. clsc를 해보면 우리가 여기 리즘을 한 번만 때렸는데 정지 없이 왕창 다 실행이 되었습니다. 자, 이거를 다시 한번 디세이블 하고요. 다시 한번 빌드 합니다. clsc 해보면 우리가 처음에 이게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요. 처음에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전혀 실행이 안 된 거고요. 전혀 실행이 안 된 거고, 이 코웨이트 이 벡터가 이 await transform을 통해서 이게 value가 이 벡터이고요. 이거를 호출을 하는데 이거를 제일 먼저 호출합니다. true를 반납하게 되면 await ready에서 true를 반납하게 되면 이거는 깡그리 무시됩니다. 중지되지 않고 바로 await resume으로 오게 되고 await resume에서 return 값이 coawait의 값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처음에 정지된 상태로 시작하기 때문에 리즘을 시키면 이게 리즘 되지 않고요. 이거는 건너뛰어 버리고 바로 일로 오고 await 리즘으로 오고 이게 바로 실행돼서 모두가 정지 없는 상태로 실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빌드 하고요. clsc를 해보면 이렇게 한꺼번에 왕창 실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셔야 제가 다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마시고요. 침착하게 천천히 제 동영상을 따라 해보세요. 제가 모든 이론을 다 설명드릴 겁니다. 제가 중간에 정지시켜 놓고 녹화된 걸 봤는데요.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오토 A 하고요. A는 여기서 써먹었으니까 안되고 대문자 A로 하겠습니다. CO await std array 이번에는 array로 받아보겠습니다. array로 받았고요. array를 출력해 봅니다. A 이렇게 해서 이 array를 보내려고 그러면요. 이걸로 안됩니다. 지금 상태로 안됩니다. 빌드를 해보면 array가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지금 상태로는 안되고 이거를 한 번 더 오버로딩 합니다. 이거는 그대로 놔둬버리고요. 연습 삼아 한 번 더 해봅니다. type name t에 std size t n이 들어가야 하고요. auto await transform에서 std array t에 n에
value 그대로 쓰고요. 우리 지금 await transform을 오버로딩 하고 있는 겁니다. struct awaiter 이렇게 하고요. 이거를 그대로 받습니다. m value 이렇게 하고요. 역시나 불 await ready가 와야 하고요. 이번에는 return false 합니다. 아까 여기에서는 await ready true를 했는데 이번에는 array에 대해서는 false를 합니다. 그리고요, void로 일단 시작하고 나중에 이거를 boolean value로 바꾸겠습니다. await suspend sed coroutine handle를 놓고요. sed cout await suspend cold sed endl이고요. return 타입은 auto로 하고 await resume에서 return this m value 즉 array를 return 하는 거고요. 여기에 세미콜론이 들어가야 하고 return awaiter에서 우리가 argument로 받은 value를 그대로 전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살아났는데요. 일단 빌드를 해봅니다. cls하고 실행하기 전에요. 이것도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놓고 await resume cold까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빌드를 했고요. 실행을 합니다. 지금 한꺼번에 다 표시되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리즘을 줬기 때문에 이게 한꺼번에 다 표시가 됐는데 coroutine started가 나왔고요. await resume cold가 나왔고 그 다음에 V가 출력이 되었고요. 이게 출력이 되었고 await suspend가 호출되었는데 이 await suspend는요. 이거입니다. 제가 이거를 코드를 다시 수정을 해서 벡터 이렇게 하고 벡터 이렇게 하고
여기서는 이거는 array에 대한 것입니다. array 이렇게 하고 array 이렇게 해서 차이를 알아봅니다. 다시 빌드 하고요. CLSC를 해보면 여기에서 vector await resume이 실행되었고요. 벡터 값이 출력되었고요. 이 부분에서요. array await suspend가 호출되었고 이 메시지는 출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멈췄습니다. 이 경우에는요, 우리가 false를 줬고, array의 경우에는 await ready에 false를 줬기 때문에 이게 실행이 됩니다. 위로 올라가서요, vector 같은 경우는 우리가 true를 줬기 때문에요, 이게 실행이 안 되고 바로 1위로 넘어오고, array 같은 경우는 우리가 false를 줬기 때문에요. 여기서 중지가 발생하고 중지가 발생했으니까 이 부분이 실행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보면요. 벡터 같은 경우는 리즘까지 단숨에 실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결과가 나왔고 이 벡터에서는 정지가 안 되었습니다. no suspend고요. array 같은 경우는 이게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벡터 같은 경우는 suspend가 안 됐고 여기에서는 suspend가 되었습니다. 차이가 뭐냐 하면요. array 같은 경우는 ready에서 false를 던져줬고요. 그리고 차이는 나머지는 없습니다. 벡터 같은 경우는 await ready에서 true를 줬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건너뛰고 이것만 바로 실행된 거고요. array 같은 경우는 우리가 false를 줬기 때문에요. 이게 실행이 되고 우리는 여기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중지가 되었습니다. 이거를 소화하셔야 합니다. 제가 바로 이어 동영상을 촬영해서 한꺼번에 올리겠는데요. 여기다가 with 및 txt를 올리고요. 첫 번째 resumable.cpp와 resumable.hpp고요. 두 번째는 이걸 1 이렇게 놓고 세 번째는 이거를 0번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몇 개 더 만들 텐데요. 지금부터 이 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if not ready, then suspend the coroutine. Otherwise, resume returning a value. 이 말을 줄기차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ready가 준비가 안 되었으면 suspend coroutine을 중지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값을 계속 리턴해라, 이런 뜻이고요. ready에 해당하는 말이 await ready 이 함수이고요. suspend에 해당하는 말이 await suspend 이 함수인데, 이 함수는 아규먼트로 coroutine handle h를 받고요. resume이라는 말은 await resume을 뜻합니다. 이거를 다시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리는데요, 이거를 한글로 번역해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준비가 안 되었으면, 다른 말로 false이면 coroutine을 멈춰라. 그렇지 않으면, 다른 말로 true이면 값을 계속 값 반환을 재개하라. 다시 시작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을 적용해 보면요,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적용해 나가면서요, 이거에 익숙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잘라서 동영상을 하나 만들고요, 바로 편집 없이 다음 동영상을 시작하고 모두 한꺼번에 올리겠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멈춰놓고 시청자가 제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 다시 봤는데요, 이 말을 이 코드에다가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다 붙여 놓고요, if not ready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then suspend coroutine.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즉 준비 ready가 false를 반환하면 이 코루틴이 멈춰진 상태입니다. 준비가 안 되었으면 false이면
await suspend가 호출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아무 짓도 안 했기 때문에 코루틴이 멈춰집니다. 그리고 다음에 리즘 하게 되면 이게 여기서부터 실행이 됩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복사해서 여기에서 붙여넣고요. otherwise resume returning value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그렇지 않으면 즉 준비가 되었으면 이런 뜻입니다. 준비가 안 되었으면에 그렇지 않으면이니까 준비가 되었으면 이란 뜻입니다. 값 반환을 제기하라. 이거는 무시하고 값 반환을 제기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벡터 같은 경우는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true를 리턴하게 되면 이거는 무시돼 버리고 값을 반환을 재개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요, 제가 이 동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coawait를 어떻게 한마디로 정리할까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만든 말입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계속하겠습니다.